안녕하세요. GTO 코알라 강사입니다. 스몰 블라인드에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백비비 뎁스에서 버튼이 오픈했습니다. 오픈 빈도가 50% 이상으로 꽤 높으니 스몰 블라인드에서도 넓게 콜하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 콜보다 3벳이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 앞 사람이 모두 폴드했을 때에는 거의 모든 핸드로 플레이하면서도 레이즈보다는 림프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같은 스몰 블라인드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콜을 거의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는 전체 핸드의 대부분을 림프합니다. 여기에 스택이 100BB에서 25BB로 줄어들면 기존의 콜과 3벳 일부가 갑자기 올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전략이 극단적으로 달라질까요? 스몰 블라인드는 이미 0.5BB를 투자한 자리이지만 포스트 플랍에서는 가장 불리한 포지션이고 뒤에 남아있는 빅 블라인드의 액션까지 항상 고려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카드가 얼마나 강한가만 봐서는 정확한 전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100BB와 25BB에서 UTG 오픈, 버튼 오픈, UTG 오픈에 버튼 3벳이 나온 상황, 그리고 앞선 플레이어가 모두 폴드했을 때까지 스몰 블라인드의 핵심 프리플랍 전략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 100BB에서 UTG와 버튼의 오픈을 상대하는 스몰 블라인드. 먼저 UTG와 버튼의 오픈 빈도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반복해서 익숙하시죠? UTG는 2.1BB로 전체 핸드의 14.7%를 오픈합니다. 반면 버튼은 2.5BB로 54.8%를 오픈합니다. 버튼이 UTG보다 약 3.7배 넓게 오픈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버튼을 상대로 스몰 블라인드도 콜을 크게 늘릴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UTG 오픈을 상대로 스몰 블라인드는 78.3%를 폴드하고 17%를 콜하며 4.7%를 10.5BB로 3벳합니다. 총 방어율은 21.7%입니다. UTG의 오픈레인지가 강한 데다 스몰 블라인드는 포스트 플랍에서 포지션이 없고 뒤에는 빅 블라인드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포켓 페어와 수릿 브로드웨이, 일부 수릿 커넥터처럼 플랍 이후에도 에쿼티를 비교적 잘 실현할 수 있는 핸드는 콜하고 강한 밸류 핸드와 일부 수릿 에이스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3벳을 사용합니다. 반면 버튼 오픈을 상대로는 70.4%를 폴드하고 13.3%를 콜하며 16.3%를 11.25BB로 3벳합니다. 총 방어율은 29.6%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어율보다 방어 방식입니다. UTG를 상대로는 콜이 17%, 3벳이 4.7%였지만 버튼을 상대로는 콜이 13.3%로 오히려 줄고 3벳이 16.3%까지 크게 늘어납니다. 버튼의 넓은 오픈레인지에는 3벳을 받았을 때 계속하기 어려운 약한 핸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몰 블라인드가 콜만 하면 버튼에게 포지션을 그대로 허용하고 빅 블라인드에게도 좋은 가격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버튼처럼 넓은 레인지를 상대할 때는 수동적으로 콜을 늘리기보다 3벳으로 먼저 압박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즉 스몰 블라인드는 상대가 넓어진다고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방어합니다. 2장 UTG 오픈에 버튼의 3벳이 나왔을 때 이번에는 UTG가 2.1BB로 오픈하고 버튼이 8.4BB로 3벳한 상황입니다. 버튼은 강한 UTG 오픈을 상대로 전체 핸드의 5.4%만 3벳합니다. 이미 버튼의 레인지부터 한 단계 압축된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는 스몰 블라인드는 97.4%를 폴드하고 2.6%만 21BB로 콜드 폼에 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콜이 아예 사라집니다. 콜하면 포지션 없이 큰 팟에 들어가야 하고 아직 원래 오픈한 UTG의 액션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UTG가 다시 올인할 수도 있고 콜하면서 멀티웨이 팟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핸드로 콜드콜하지 않고 계속 플레이할 핸드는 처음부터 4벳으로 올립니다. 핵심 밸류 레인지는 퀸스 이상과 에이스 킹입니다. 100BB의 깊은 뎁스에서는 잭스까지도 95% 이상 폴드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에이스 5 수릿이 낮은 빈도의 블러프 4벳으로 섞입니다. 에이스 5 수릿은 에이스를 한 장 들고 있어 UTG와 버튼이 에이스나 에이스 킹을 가질 수 있는 조합을 동시에 줄여줍니다. 또한 콜을 받더라도 너플러시와 휠 스트레이트 가능성이 남아있어 다른 블러프 후보보다 에쿼티를 이어가기 좋습니다. 다만 에이스 5 수릿이 강한 핸드라서 4벳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폴드하고 블라커와 플레이어빌리티를 활용해 극히 일부만 블러프로 섞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구간에는 중간 선택지가 없습니다. 퀸스 이상과 에이스 킹을 중심으로 콜드 포벳하고 에이스 5 수릿을 낮은 빈도의 블러프로 섞은 뒤 잭스를 포함한 나머지는 모두 폴드합니다.
3장 앞선 플레이어가 모두 폴드했을 때, 이번에는 앞선 플레이어가 모두 폴드하고 스몰 블라인드에게 첫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상대는 빅 블라인드 한 명뿐입니다. 이때 스몰 블라인드는 81.8%를 림프하고 9.5%를 3.5BB로 레이즈하며 8.6%만 폴드합니다. 전체 핸드의 약 91%를 플레이하지만 대부분을 레이즈가 아닌 림프로 시작합니다. 현재 팟에는 블라인드와 엔트를 포함해 2.63BB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몰 블라인드는 이미 0.5BB를 냈기 때문에 림프하려면 0.5BB만 추가하면 됩니다. 0.5BB를 더 내고 최종 3.1BB의 팟을 보게 되므로 단순 파도지상 약 16%의 에쿼티만 있으면 됩니다. 이처럼 매우 좋은 조건이라 스몰 블라인드는 약한 핸드까지 생각보다 넓게 림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한 핸드를 전부 레이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이시스와 에이스킹 수딕 같은 프리미엄도 두세 번 중 한 번 정도로 림프에 섞어 림프 레인지가 지나치게 약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강한 핸드가 전부 레이즈로 빠져버리면 빅 블라인드는 스몰 블라인드의 림프를 상대로 매우 공격적으로 레이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즈할 때는 버튼의 2.5BB보다 큰 3.5BB 사이징을 사용합니다. 스몰 블라인드가 3.5BB로 레이즈하면 빅 블라인드는 이미 낸 1BB를 제외하고 2.5BB를 추가해야 합니다. 콜했을 때 최종 팟은 약 8.1BB이므로 빅 블라인드에게 필요한 에쿼티는 약 30.8%입니다. 반대로 2.5BB까지만 레이즈하면 빅 블라인드는 1.5BB만 더 내면 되고 필요한 에쿼티도 약 24.5%로 낮아집니다. 빅 블라인드는 포지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가격을 주면 매우 넓게 콜할 수 있기에 스몰 블라인드는 다소 커 보이는 사이징을 선택합니다. 정리하자면 스몰 블라인드는 림프할 때는 좋은 파도즈를 이용해 넓게 참여하고 레이즈할 때는 사이즈를 키워 빅 블라인드가 약한 핸드로 편하게 에쿼티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지금까지 100BB 구간 상대별 스몰 블라인드의 대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스택이 25BB까지 줄어들면 이 넓은 림프와 콜 중심의 전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부터는 같은 네 가지 상황을 25BB 구간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플레이하는 핸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참여 범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100BB에서 콜과 림프에 머물렀던 일부 핸드가 3백과 올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스택이 얕아질수록 스몰 블라인드의 전략은 더 타이트해진다기보다 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바뀝니다. 4장 25BB에서 UTG 오픈을 상대하는 스몰 블라인드. UTG는 2BB로 전체 핸드의 약 17%를 오픈합니다. 이에 맞서 스몰 블라인드는 78%를 폴드하고 13.6%를 콜하며 5%를 6BB로 3벳하고 3.2%는 곧바로 올인합니다. 총 방어율은 21.8%입니다. 100BB에서의 방어율이 21.7%였으니 플레이하는 핸드의 양은 거의 같습니다. 대신 17%였던 콜이 13.6%로 줄고 일반 3벳과 올인을 합친 공격 빈도가 8.2%로 늘어납니다. 즉 새로운 핸드를 더 많이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콜 레인지 일부를 3벳과 올인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낮은 포켓 페어나 수직 커넥터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UTG의 오픈 사이즈가 2BB로 작기 때문에 2파켓부터 8파켓까지의 포켓 페어와 일부 수릿 핸드는 여전히 콜에 남아 있습니다. 3벳 사이즈는 100BB의 10.5BB에서 6BB로 크게 줄어듭니다. UTG가 콜하면 팟은 약 14BB가 되고 남는 유효 스택은 약 19BB입니다. 이 경우 플랍 SPR이 약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6BB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큰 팟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더 크게 올릴 필요 없이 일반 3벳과 3벳 올인이라는 두 가지 공격 수단을 함께 사용합니다. 5장 25BB에서 버튼의 오픈을 상대하는 스몰 블라인드. 이번에는 버튼이 2BB로 오픈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스몰 블라인드는 70.5%를 폴드하고 6.2%를 콜하며 4.7%를 5.5BB로 3벳하고 18.6%는 곧바로 올인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핸드가 강한 순서대로 콜, 3벳, 올인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이시스와 킹스 같은 최상위 핸드는 곧바로 올인하기보다 작은 3벳을 주로 사용합니다. 바로 올인하면 버튼의 약한 오픈을 대부분 폴드시켜버리지만 작게 3벳하면 상대의 콜과 4벳을 포함한 더 넓은 대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에이스킹, 에이스퀸 오프수릿 계열, 여러 포켓 페어와 일부 오프수릿 에이스처럼 프리플랍 에코티는 충분하지만 포지션 없이 플랍 이후를 운영하기 불편한 핸드는 올인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이 핸드들은 현재 팟을 바로 가져가도 좋고 콜을 받더라도 일정한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콜레인즈는 킹9, 퀸9, 잭8, 98 수릿처럼 절대적인 카드 높이보다 수릿과 연결
가열성이 좋은 핸들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 핸드들은 25BB를 전부 올인하기에는 부족하지만 EBB 오픈을 상대로 1.5BB만 추가하면 되고, 플랍에서 페어뿐만 아니라 플러시 드로우와 스트레이트 드로우 등 다양한 형태로 에쿼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25BB 액션은 단순히 카드의 세기로 나뉘지 않습니다. 최상위 핸드는 작은 3뱃으로 더 넓은 대응을 유도하고, 에쿼티는 충분하지만 운영이 불편한 핸드는 올인하며, 플레이어빌리티가 좋은 수릿 핸드는 콜로 끊어냅니다. 6장 25BB에서 UTG 오픈에 버튼에 3뱃이 나왔을 때, 이번에는 UTG가 2BB로 오픈하고 버튼이 5.5BB로 3뱃한 상황입니다. 스몰 블라인드는 96.6%를 폴드하고 0.2%만 11BB로 콜드 4뱃하며 3.2%는 곧바로 올인합니다. 100BB와 마찬가지로 콜은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몰 블라인드가 콜하면 5BB를 추가로 투자해야 하고, 팟은 약 15.1BB까지 커집니다. 버튼과 헤즈업이 되더라도 플랍 SPR이 약 1.3에 불과하며, 아직 원래 오픈한 UTG 액션까지 남아 있습니다. UTG가 콜하면 낮은 SPR의 멀티웨이 팟을 포지션 없이 플레이해야 하고, UTG가 다시 올인하면 이미 투자한 칩을 포기하거나 강한 레인지를 상대로 스택 전체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인할 만큼 강한 핸드는 처음부터 올인하고, 그만큼 강하지 않은 핸드는 폴드하면서 콜이 들어갈 중간 지대가 사라집니다. 100BB에서는 2.6%를 21BB로 콜드 4벳 했지만 25BB에서는 작은 4벳이 0.2%까지 줄어듭니다. 11BB까지 올리면 뒤에 약 14BB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팟에 커밋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은 4벳보다 처음부터 올인해 최대한의 폴드 에쿼티를 확보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핸드가 잭스입니다. 100BB에서는 잭스가 대부분 폴드합니다. 21BB까지 콜드 4벳 한 뒤 5벳 올인을 받으면 이미 큰 금액을 투자한 상태에서 폴드하거나 매우 강한 레인지를 상대로 스택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25BB에서는 버튼의 3벳이 나온 시점에 이미 팟이 약 10BB까지 커져 있습니다. 잭스로 올인하면 일부 핸드를 폴드시켜 현재 팟을 즉시 가져올 수 있고, 콜을 받더라도 에이스킹과 같은 오버카드 핸드를 상대로 충분한 에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BB에서는 애매했던 잭스가 25BB에서는 폴드 에쿼티와 순수 에쿼티를 모두 갖춘 콜드 4벳 올인 핸드가 됩니다. 7장 25BB에서 앞선 플레이어가 모두 폴드했을 때, 마지막으로 앞선 플레이어가 모두 폴드하고 스몰 블라인드에게 첫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스몰 블라인드는 54.8%를 림프하고 25.3%를 3BB로 레이즈하며 5.2%는 곧바로 올인하고 14.7%를 폴드합니다. 100BB에서는 전체 핸드의 약 91%를 플레이했지만 25BB에서는 참여율이 약 85%로 조금 줄어듭니다. 대신 레이즈와 올인을 합친 공격 빈도는 9.5%에서 30.5%까지 크게 증가합니다. 즉 더 넓게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선별된 레인지로 훨씬 강하게 공격합니다. 현재 팟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2.63BB로 25BB 스택의 10%가 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레이즈나 올인으로 이 팟을 프리플랍에서 바로 가져오는 가치가 100BB보다 훨씬 커집니다. 에이시스와 킹스 같은 최상위 핸드는 바로 올인하기보다 3BB 레이즈를 주로 사용해 빅블라인드의 더 넓은 대응을 유도합니다. 반면 에이스 9 오프수딧, 에이스 8 오프수딧과 같은 일부 오프수딧 에이스, 2파켓과 3파켓 같은 낮은 포켓 페어는 올인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이 핸드들은 플랍 이후 운영하기는 불편하지만 현재 팟을 바로 가져가도 좋고, 콜을 받더라도 일정한 에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에이스킹 오프수딧처럼 너무 강한 핸드는 곧바로 올인해 약한 핸드를 모두 쫓아내기보다 림프와 작은 레이즈를 섞어 약한 에이스와 킹의 대응을 남겨두는 편이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이즈 사이즈도 100BB의 3.5BB에서 3BB로 줄어듭니다. 스몰 블라인드가 3BB로 레이즈하면 빅 블라인드는 2BB를 추가해야 하고, 콜했을 때 최종 팟은 7.13BB이므로 필요한 에쿼티는 약 28.1%입니다. 100BB의 3.5BB 레이즈보다 빅 블라인드에게 조금 더 좋은 가격을 주지만 25BB에서는 콜 이후 플랍 SPR이 약 3.1까지 낮아집니다. 따라서 3BB만으로도 충분히 큰 팟을 만들 수 있고, 굳이 더 크게 레이즈에 팟을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스몰 블라인드의 전략은 단순히 카드가 강하면 레이즈하고 약하면 폴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대의 레인지와 남은 스택, 포지션과 에쿼티 실현 가능성에 따라 같은 핸드도 전혀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100BB에서는 콜과 림프로 포스트 플랍까지 연결하는 전략이 많지만 25BB에서는 그 일부가 작은 3백과 올인으로 이동합니다. 스택이 얕아진다고 무조건 더 타이트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범위 핸들을 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